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타이틀곡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인데요. 음악적인 어떤 새로운 기법들이라든지 또 이 부드러운 분위기 자체에서 오는 굉장히 이 잔잔하면서도 파워풀한 느낌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는 이 그리스 신화의 한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고전을 현재로 이끌어 와서 우리 시대에 생각해 볼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선 이 방탄소년단이 이번 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 그리스 신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 신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카로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사에는 이카로스의 어떤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다뤄주고 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이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카루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이카루스는 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최고의 과학자이자 공학자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카루스가 날개를 단 데에는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새로운 어떤 공헌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다이달로스는 당시에 이 미노스 왕한테 일종의 분노와 미움을 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왕비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서 뭐 미궁을 만든다든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는 있었지만 자유를 박탈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달로스는 탈출을 꿈꾸게 됩니다. 그 탈출의 방법이 바로 이 바다를 넘어서는 것인데, 당시에는 선박이 모두 다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늘을 날아서 크레타 섬을 빠져나올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최초로 시도하는 바로 하늘을 나는 그런 인간을 꿈꾸게 된 것이고요. 밀랍으로 이렇게 붙여서 날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도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시도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주의를 하게 되죠. 뭐냐면 밀랍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높이 날아가지 마라. 그러면 밀랍이 태양빛에 녹아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카루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날았기 때문에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성취감의 어떤 욕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던 하늘과 바다의 중간 사이로 날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무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서 밀랍이 녹게 되면서 바다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이카루스의 날개를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욕망의 끝없음, 탐욕 때문에 결국 파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으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왜 방탄소년단은 이 이카루스의 날개를 노래에 끌어왔을까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 특히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그런 연인에게 너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정의 표현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알려졌다시피 방탄소년단의 어떤 팬클럽을 향해서 일종의 헌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오히려 이 아미의 그런 그간의 노력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겸손하게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젠 여긴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난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유엔에서도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계 청년들을 대변하고 세계 평화를 노래하고 또 불합리함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청년 리더로서 글로벌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전 세계에 있었던 아미들의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일종의 이카로스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하늘로 계속 더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욕망이 될 수 있는 거고, 자칫하면 이카로스처럼 태양빛에 녹아서 추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런 유명세라든지 어떤 인지도만이 그런 전적인 해법이 아니고, 아미들을 위해서, 아미는 결국에는 그냥 팬클럽이 아니고 전 세계 청년들, 또 전 세계의 젊은이들, 또 시대의 아픔과 모순 속에서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유명해지고 뭐 영향력을 확대하는 어떤 문화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준 그런 아미들 혹은 지지자 팬들을 위해서 나는 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K-pop 같은 경우에는 팬들을 좀 도외시하고 뭐 은하기획사의 그런 사업을 불린다든지 아니면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엉뚱한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범죄라든지 아니면 기업 자체도 위태롭게 하면서 팬들을 이제 소외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점들을 반영을 했을 때 방탄소년단은 지금 현재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팬들을 위해서, 또 대변해야 될 청년들, 세계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제 어떤 거창하고 큰 어떤 담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어떤 연인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나를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를 만들어준 너에게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너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너무 거창한 담론을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에다가 연인의 어떤 감성, 로맨스를 같이 결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음악도 부드럽고 또 색다른 어떤 감각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카로스의 어떤 날개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 시대의 권력과 욕망과 또 어떤 부와 명성, 권력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K-팝뿐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그런 성공 모델의 기본적인 정신과 철학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번 새 앨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타이틀을 곡을 통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행보가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탄소년단 행보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번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